여러분, 기품은 어디서 나올까요? 품격을 보는 척하면서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에 무너집니다. 입은 옷 하나에 따라 사람의 대우가 달라지는 건 우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탈무드에는 이를 상징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지혜로운 랍비가 연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낡은 옷을 입고 참석했지만 하인들은 그를 무시하고 문전박대했죠. 랍비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다시 연회장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랍비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에 음식을 뿌리며 말합니다. 드셔보시죠, 좋은 옷님. 이 대접은 나에게가 아니라 당신에게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존중한 건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였다는 걸. 이 일화는 묻습니다. 우리가 진짜 존중하는 건 사람인가, 껍데기인가? 기품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투, 감정의 절제, 작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품이 담깁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기품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기품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지닌 5가지 공통된 태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의 무게를 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옷이나 겉모습을 꾸미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 어떤 자리에서 그 이름이 언급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괜찮겠지. 그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그 이름만으로 이미 충분한 무게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난 말솜씨나 카리스마로 주목받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말과 행동에 늘 조심스럽고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요약이라는 것을.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낀다고 해서 무뚝뚝한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섬세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마저도 가볍지 않게 상황에 맞게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작은 농담 하나도 분위기를 읽고 꺼내고 가벼운 부탁에도 신중하게 반응합니다. 그건 단순히 예의 차리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가볍게 만들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굳이 내가 책임질게요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저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구나. 결국 말하지 않아도 존중이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은 더 이상 소리가 아니라 신뢰가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랍비에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저는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그게 진짜 당신의 재산입니다. 이 말이 묵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름은 내가 붙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멋지게 자신을 소개해도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느낌, 그게 결국 내가 살아온 방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실수했을 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런 태도가 매일 반복되면 어느새 그 사람 이름에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따라붙습니다. 이름값은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값은 결국 기품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자기 말에, 자기 태도에 책임지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기품 있는 사람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는다. 요즘은 뭘 해도 보여줘야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일을 잘해도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주고 존재감이 없다는 말을 듣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는 싸움을 합니다. SNS에선 누가 뭘 먹었고, 어디를 다녀왔고, 뭘 샀는지가 자신의 가치처럼 전시됩니다. 심지어는 고단함마저도 멋진 배경과 적절한 문장으로 포장되어 보여지곤 하죠. 이런 흐름 속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금방 묻히거나 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기품 있는 사람은 그 흐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 애쓰지도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자기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말로 포장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말투에서, 눈빛 하나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도 않고 굳이 자신을 과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자랑을 안 하는 이유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랑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랑이란 결국 누군가와의 비교를 전제로 성립되는 거니까요. 나는 이런 걸 이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말 뒤엔 언제나 비교와 과시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품 있는 사람은 그 비교의 싸움에서 스스로를 꺼내놓습니다. 내가 뭘 했느냐보다 내가 어디까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욕심은 부리지 않고 내 선은 여기까지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태도에서 품격이 드러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지보다 무엇이 아닌지를 안다. 이 말이 와닿는 건 우리가 늘 자신을 소개할 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해왔다고 줄줄이 말하면서도 정작 나는 이건 안 한다. 이건 내 방식이 아니다라는 선은 잘 못 긋기 때문입니다. 선이 없는 사람은 늘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흔들립니다. 반면에 선이 명확한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는 아닌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불필요한 과시도 억지스러운 설명도 하지 않는 겁니다. 탈무드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청년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들은 오히려 너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 잘났지? 라고 말할 때 오히려 부담을 느낍니다. 말은 많은데 믿음은 없고 화려한데 이상하게 중심이 안 잡힌 사람. 반대로 조용한데 할 일은 다 하고 말수는 적지만 한마디가 정확하고 뭔가를 굳이 드러내진 않지만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궁금해지고 더 신뢰하게 됩니다. 기품은 보여주는 능력이 아니라 쌓이는 신뢰에서 생깁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중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눈에 띈다고 무게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 순간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기품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스스로를 알고 불필요한 과시는 내려놓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많지 않지만 그 사람의 존재는 단단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중심. 그게 바로 진짜 기품입니다. 세 번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살다 보면 감정 하나에 분위기가 무너지고 좋았던 관계가 어색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날 때 이상하게 꼭 그 말 한마디가 나가고 나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만 참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 순간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말은 돌이킬 수 없고 남는 건 후회와 관계의 틈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화가 안 나는 줄로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화나고 서운하고 속이 끓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화를 억지로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으로 꾹꾹 눌러놓다가 병처럼 쌓이게 두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감정을 정확히 바라봅니다. 이 감정은 지금 말할 가치가 있는가? 이 말이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을 하고 나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에게 3번쯤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흥분이 아니라 단정한 중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그 말이 기분풀이가 아니라 의미 있는 말이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탈무드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도시를 정복한 사람보다 강하다. 그 말처럼 요즘 시대는 감정을 표현하라는 메시지로 가득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표현이 아니라 다룸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이 누구를 이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것인지를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묻습니다. 화를 참는 게 기품입니까? 랍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정을 꺼낼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기품이다. 결국 감정이 올라올 때 가장 필요한 건 판단력입니다. 그 말이 나가고 나서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한 번 멈출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화를 내야 할 때는 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혜롭고 조용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 나옵니다. 흥분해서 쏟아지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움직이기 위한 단단한 말. 그래서 듣는 사람조차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다르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그 안에는 감정을 다룰 줄 아는 힘이 있습니다. 그 침착함과 판단력이 그 사람을 중심 있게 만듭니다. 기품은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힘. 그 힘이 말보다 강하고 그 힘이 결국 신뢰를 남깁니다. 4번째,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나 그럴듯해집니다. 말도 조심하고 자세도 반듯하고 눈치껏 상황을 챙기기도 하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고 있는 눈이 있으니까요.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면 본능적으로 격식을 갖추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진짜 태도는 사람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칭찬도 시선도 기록도 남지 않는 그 순간, 바로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기품 있는 사람은 사람이 있든 없든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몸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공간을 그냥 넘기지 않으며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서도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느껴집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기준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한 말이 떠오릅니다. 진짜 좋은 습관은 아무도 안 볼 때도 그걸 유지하는 거다. 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기본값입니다. 한 제자가 빈 강의실에 들어갑니다. 의자들이 삐뚤게 놓여 있는 걸 보고 그는 말없이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그걸 본 다른 제자가 묻습니다. 여긴 아무도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 그러자 그 제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의는 남한테 보이려고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기 위해 지키는 거지. 이 말은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태도는 그 사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는 태도는
오히려 아무도 없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품 있는 사람은 자신을 대충 다루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기준이 있고 혼자 있을 때조차 태도를 흐트리지 않으려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반복된 행동이 결국 나를 만든다. 정리하는 손끝, 물건을 다 쓰고 제자리에 두는 태도,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말투, 혼자 있을 때의 표정과 자세,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쌓여 그 사람의 격을 만든다는 것. 젊을 땐 실수도 미숙함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기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사람의 표면이 아니라 바닥을 보게 됩니다. 기품은 포장이 아니라 기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격식 있게 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기품은 위에서 더 씹히는 것이 아니라 바닥부터 차곡차곡 올라오는 태도의 흔적입니다. 그 습관들이 쌓여 결국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5번째, 말이 적고 여백이 깊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툭 던진 한마디에 묘하게 중심이 느껴지는 사람. 유난히 지적인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과하게 드러낸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정돈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는데도 더 신뢰가 가고 말을 줄였기에 오히려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기품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조용하면 기품 있어 보이나 보다. 그 말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렸습니다. 그냥 말이 없는 사람은 그저 조용한 사람일 뿐. 하지만 말수가 적으면서도 중심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9번 듣고 1번 말한다. 기품 있는 사람은 내성적이어서 말이 적은 게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말의 개수를 스스로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압니다. 말이란 게 함부로 꺼내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무심하게 흘리면 언젠가 다시 돌아와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집니다. 한 수 위처럼 보이고 싶고 괜히 말끝마다 조언하고 싶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중심은 흐려지고 불안함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도 가끔 꺼내는 말이 정확하고 공감이 느껴지고 불필요한 수사가 없다면 그 말은 오래 남습니다. 이게 바로 여백의 힘입니다. 말에 여백이 있다는 건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 없이도 충분히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돌리지 않고 감정을 섞지 않고 필요한 말만 조용히 꺼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말을 줄이면 지혜가 따라온다. 우리가 나이 들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도 사실 말입니다. 말 한두 마디의 관계가 틀어지고 진심이 왜곡되고 오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기품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말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듣고 내가 정말 필요한 말만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꺼냅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쌓아온 생각과 기준에서 천천히 숙성된 말이기에 진짜 말이 됩니다. 말의 품격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소 감정을 정리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기 생각을 차분히 쌓아온 사람만이 품위 있는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말이 없을수록 불안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중심이 느껴지는 사람. 그 조용한 여백 속에서
진짜 신뢰가 자라납니다. 기품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쌓이고 묵묵히 길러지는 겁니다. 앞에서 기품 있는 사람들의 5가지 차이를 살펴봤죠. 이제 중요한 건 그걸 실제로 어떻게 내 삶에 녹여낼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씩 다시 짚어보면서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오늘 하루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밥 한 번 먹자는 말, 내가 해볼게라는 말. 그 말들이 진짜 내 이름값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했던 말보다 내가 지켰던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 옆에는 약속도 기회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신뢰이자 평판입니다. 작은 말 하나가 내 사람 됨됨이를 보여주는 순간이 됩니다. 둘째,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보여주지 않아도 중심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나를 포장하거나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누군진 내가 아니까. 우리는 인정받고 싶을수록 말이 길어지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더 가벼워 보이기 쉽죠. 그 대신 내 진심을 차분히 쌓아두세요. 사람은 결국 말이 아니라 시간과 일관된 태도로 기억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결국 주변이 먼저 알아봅니다. 시간은 조용하지만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셋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화날 때 바로 답하지 말고 물 마시고 잠깐만 자리를 피해 보세요. 그 10초가 내 평판을 살릴 수도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 넘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분노는 그 자체보다 그걸 다루는 방식에서 사람의 격이 드러납니다.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내는 것. 그게 기품 있는 분노입니다. 감정은 컨트롤이 아니라 운전입니다. 목적지를 잊지 마세요. 넷째, 아무도 안 볼 때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내가 자주 앉는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공간이 지금 나를 닮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땐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무너지는 것도 빨라집니다. 정리된 자리, 단정한 옷차림, 무심한 듯 예의 있는 몸가짐. 그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남이 보기 전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는 태도가 기품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다섯째, 말이 적고 여백이 깊은 사람은 듣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 말할 때 저 사람의 말 뒤에 뭐가 있는지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표현보다 해석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듣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말을 줄이는 건 단순히 조용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던지는 말의 밀도를 높이자는 뜻입니다. 빈말 없이, 허세 없이 생각이 정리된 말 한마디가 나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말을 줄일수록 듣는 힘이 커지고 듣는 사람이 되면 말의 중심도 자연히 따라옵니다. 기품은 결국 겉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다스리는 힘에서 나옵니다. 이름의 무게를 지키고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중심을 지키며 감정과 말, 태도 하나까지 신중한 사람. 그런 사람은 말없이도 고급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가볍게라도 실천해 보세요. 기품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만났던 저 사람은 진짜 기품이 있다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말투, 행동,
표정 어떤 장면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도 조용한 기준이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떠오르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심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에도 조용히 찾아갑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